올해 대비 내년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좋아질 것이고요. 그 업체는 다른 이제 3사와 달리 중형 사이즈의 배만 만드는 업체인데, 중형 사이즈 배 만드는 글로벌 경쟁사를 다 죽이고 울산에서는 하이엔드급을, 비나신에서는 로우엔드급을 다 소화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실적도 그렇고 또 수주도 그렇고 굉장히 훈풍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선의 국모 신용증권의 엄경화 연구님 모시고 조선주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주가 갑자기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뭐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나요? 근데 올해 업황이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마디로 올랐다고 하기에는 그 산업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그 시장의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올해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수주를 기록한 해의 기록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로 수주를 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수주량이 많았던 건 사실 한국 조선 업체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중국의 양적 수주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박 시장 내에 원래 원자재 수송선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뭐 오일 아니면은 뭐 철광석, 석탄 이런 것들을 나르는. 근데 그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직후에는 발주가 안 나왔다가 작년부터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탱커 발주량이 늘어나고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연초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컨테이너 선박까지 갑자기 발주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선가가 계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나 선가가 올랐으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라도 조금 멈칫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이제 늦게 발주하면 발주할수록 더 비싸게 발주하겠구나라는 게 약간 선주들에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발주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수주량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럼 지금 바다의 엔비디아다. 그럼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될까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선가가 10월 5일부터 지지난주까지 살짝 조정받았거든요. 물론 1포인트도 조정을 받지 않긴 했지만, 근데 지난주부터 일단 재차 오르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이 선가가 빠지게 된 이유는 중국에 있는 2개의 민영 조선소가 약간의 증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크를 1개씩 늘렸고, 그 업체들로 인해서 2027년까지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룸이 전 세계가 다 마른 상태였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겨나면서 그거에 대한 수주를 저희가 조금 세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 수주가 소화되자마자 다시 이제 28년 도크를 가지고 전 세계 야드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성과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제 선박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이랑 형성 스킴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선소에서 그냥 부르는 호가가 그 값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 막 이렇게 부동산 뭐 이렇게 쳐가지고 해보면 집주인 내놓은 가격이 일단 그냥 그 가격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조선업체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고가리 두둑한 상황이니까 굳이 싸게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서 선박 가격의 상승세는 뭐 내년에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들 도크 상황은 어때요? 지금 다 꽉 찬 거예요? 국내 업체들 27년 도크는 거의 클로징을 한 상황이고요. 네. 도크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 그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사업장에만 도크 10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미포에 한 4개, 그리고 저 목포에 있는 쪽에도 또 가면 사모에도 또 한 4개 정도 있고, 저희 이제 거제도에 있는 양대 사업장들이 각 둘이 합쳤을 때 한 10개 정도의 이제 도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조선사들에게는 되게 우호적인 환경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국가의 조선 업체들은 다 달러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나 이제 각국의 자국 철강사한테 지불을 하는 재료비는 그냥 로컬 커런시로 지불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주를 한 게 달러인데
이제 수주를 하자마자 일반적으로 자연 해지 비율만큼은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해지를 하지만 매출이 일으켜지는 시점에서는 그 오픈되어 있는 것만큼은 그냥 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연간 사업계획 환율 1250원 정도까지인데 지금 이미 1400원까지 온 상황이라 환율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 환율이 오르면 네.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철강석 뭐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뭐 유연탄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결국 비용 증가도 만날 수 있잖아요. 지금 비용 증가는 어떤 상황이에요? 저희가 재료비 중에서 가장 시장의 시가대로 움직이는 재료비는 이제 후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주요 기기에 해당하는 엔진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해양 플랜트 안에 들어가는 뭐 외부에서 사들이는 기기 같은 경우는 수주와 동시에 어느 정도 발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뒤로 그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점에 가격이 변한다고 해도 조선사에게 크게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판은 정말 그때그때 사서 쓰게 되는데 후판의 전체 비중은 이제 전체 매출 원가 중에서 한 17에서 20% 정도인데 철 가격이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도 물론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철 제품을 시장에서 많이 사고자 하는 니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격이 결정될 거잖아요. 근데 철을 많이 쓰는 산업은 조선과 자동차도 있지만 사실 건설이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건설이 글로벌리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재료 가격이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선 업체들에게는 예상했던 것보다 재료 가격 안정세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환율이 떨어지고 네. 이제 뭐 중국도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서 이제 서서히 철강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은 스프레드가 또 닫혀나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26년에 만들 거, 25년에 만들 거 이거에 대한 재료 가격이 이미 예정 원가가 다 예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넘어서는 수준이면 저희가 예상했던 이익률 대비 훼손이 좀 오는 것이고요. 뭐 화는 옛날보다 이미 해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40% 정도고 막 오픈이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많이 오픈되어 봤자 이제 20-3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은 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효과도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왜 콕 집어서 K조선업을 언급한 건가요? 일단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화물을 나르는 상선 쪽은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아주 유명한 해운사가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제공하는 해운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긴 하지만 대형 화주로서의 기능만 할 뿐 선주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선 필요해, 벌크선 필요해 이거는 이제 아니고 이제 방산에 필요한 그 조선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군함수가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12년에 해양강국 건설계획이라는 걸 세우면서 일반적인 그 민간 조선 쪽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였지만 저희가 방산 쪽에 해당하는 분의 그 생산 능력을 많이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 이후로 2015년 이후에 새롭게 런칭되는 배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90년대에는 그 부분이 좀 컸었는데 점점 줄어서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시장에 런칭되는 배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력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1등이지만 점수 차이 지금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미 중국이 역전을 했고 잠수함수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 더 많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국이 1년에 대형 군함 12개 찍어낼 때 미국 2년에 1개 찍어낸다고 얘기를 할 정도고 올해 상반기에 미 의회에서 이제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리 정비할 시기가 된 군함을 정비소에 보내놨더니 제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게 40%가 안 된다. 이렇다고 하면 나중에 퇴역해야 되는 군함도 계속 있건데 그거에 대한 대체를 뭔가 갈아 끼운다거나 아니면은 작전에 제때 투입이 돼야 되는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해군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가둬놨던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라도 외부의 손을 좀 빌려서 이 부분을 다시 돌려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전문기관에서는 미국과 그 중국의 해군력에서의 그런 양적인 역전이 좀 심화돼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2027년 이 정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의 조선소한테 미국 군함을 뭐 제작하던가 수리하던가를 맡겨야 되는데 수리는 뭐 이제 MRO 얘기 나오니까 이제 될 것 같은데
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작도 이제 뭔가 예외 규정이나 이런 걸 좀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군함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조선소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한 3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들의 고용 인원이나 뭐 매출의 변화, 그리고 이익률을 보면 굉장히 더 확장세를 가져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몇십 년 전 대비해서 이렇게 인력이 반토막 나 있다거나,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미국 군함 관련 사업인데 작년과 올해 매출이 똑같고 뭐 이익률은 그냥 한 자릿수대 정도 수준이면 그 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가기가 되게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노후화된 사업장을 다시 투자를 해서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MRO부터 시작해서 신조까지도 이제 밖으로 좀 나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 이전에도 계속 미 해군 장성이 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업장 실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존슨 해법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에서는 MRO를 하면 수익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제조업은 사실 애프터마켓이 이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는 정석이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 MRO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정적인 인력과 인프라를 가져가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비용 이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 물량을 과연 저쪽에서 계속적으로 뿌려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조선업체들이 안 해보다가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 만들 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기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MRO 또한 무조건 AS 사업이니까 이익률이 많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과연 이게 시장이 얼마만큼의 규모까지 열려줄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는 수준으로 저희가 비용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입찰이 시행이 되는 게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방산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더 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국내에 이 방위산업청에 저희가 납품했던 그 프로젝트들의 모든 그 사전적인 비용과 이런 걸 모아 외국에다가 그걸 상품으로 팔게 되면 저희가 더 비싼 값에 팔 뿐만 아니라 이미 R&D 비용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사업 부문의 이익률을 따로 발라보거나, 아니면은 HD 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부의 이익을 이렇게 발라서 보면 내수의 비중이 많이 높은 시기에는 그렇게 이익률이 좋아지진 않고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 중에서 삼성은 MRO라던가 군함 제작을 안 하죠. 방산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생각에 MRO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이 더 똘똘하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업체들이 그 해운업체들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여러 선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는 뭐 벌크 시황이 좋고, 올해는 뭐 컨테이너 시황이 좋고, 뭐 LNG 시황이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황이 왔다 갔다 할 때 조선업체들은 그때그때 좋은 시황의 것을 수주를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데, 방산도 어떻게 보면 그거의 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 발을 다 뻗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골고루 어느 정도 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가동률이 될 때 좋아지는 건데, 저희가 일반 상선 내에서 탱커 만드는데 벌커 만들 수 있고, 벌커 만드는데 컨테이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LNG는 LNG로서의 캐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방산하는 데는 방산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삼성중공업은 저희가 다른 데들이 많이 하지 않는 해양 플랜트의 포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해양 플랜트도 발주가 나오면서 상선도 둘 다 발주가 나와주는 상황이면 삼성이 유리할 것이고, 뭐 방산의 일부가 계속적으로 발주가 좀 나와주면서 나머지 상선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 이제 하나하나 현대가 유리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는 방산주들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조선업들이 이렇게 방산주로서 엮이게 되면 주가 부양에는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산을 하는 업체한테 더 밸류를 준 적이 없거든요, 시장이. 왜냐하면 전체 매출 중에서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이익률은 되어봤자 5% 내외 정도 되니까 다른 LNG 캐리어나 컨테이너 만드는 거 대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는 않는 정도 수준이고, 매출이 막 확장세도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과연 이 영역에서 얼마나 수주가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부문의 영역이 그 확장 사업일 것이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랑 원래 그 대우, 삼성 3파전이었었는데
하나가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조선 사업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조선 사업이 들어오고 있다기보다는 방산에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거기 엔진도 이제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삼성까지 인수할 생각은 없는 거죠. 삼성을 인수를 하면 그 현대가 한화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그거와 같은 그 독과점 문제가 생기겠죠. 아, 그렇게 돼요. 아. 그러면은 세계 조선사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HD 현대그룹이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그룹이 3개 있잖아요, 주식이. 네.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또 셋 다 색깔이 서로 다 달라가지고 그 중에서 매력적인 건 뭐예요? 저희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올해 대비 내년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HD 현대 미포가 좋아질 것이고요. 그 업체는 다른 이제 3사와 달리 중형 사이즈의 배만 만드는 업체인데 중형 사이즈 배 만드는 글로벌 경쟁사를 다 죽이고 울산에서는 하이엔드급을 비나신에서는 로우엔드급을 다 소화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근데 지금 대형사들 대비해서 중형 배를 만드는 배들의 수익성이 지금까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배들은 저희가 친환경 선박 만든다고 하면 무조건 이중연료 추진 엔진 선박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배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저희가 비싼 값에 팔기가 굉장히 용이해진 편인데 중형 사이즈의 배는 저희가 함부로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료 탱크 실으라고 짐 실을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 중형 사이즈는 컨벤셔널 타입의 배들을 여전히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믹스 개선이 이번 시황에서 조금 없었겠죠. 근데 이제 22년 정도까지 저희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탱커 시황도 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23년 이후에 수주한 것들의 그 중형 사이즈의 수익성도 이제 많이 점프업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그 믹스가 많이 바뀌는 게 이제 미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저희가 조선도 이 배 만들어봤다 저 배 만드는 것보다 똑같은 배 계속 만들 때 훨씬 수익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미포가 항상 대형 조선 업체들보다 영업이익률이 한 2%포인트씩 더 높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항상 제일 위에 있었어요. 더 프리미엄을 좋은 수익성이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시황이 다시 좀 재차 돌아온다. 단지 시기가 좀 늦었을 뿐이다. 라는 정도인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은 향후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제일 비싸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뭔가 처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은 내부적으로 일단 방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상선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을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선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이 일반적인 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거든요. 특히나 현대중공업 엔진은 저희가 추진 엔진과 발전 엔진을 둘 다 하는데 거기에서 발전 엔진은 심지어 외국에 로열티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 자체도 그렇고 친환경 그 선박 시장에서 굳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필요로 하지 않는 외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엔진까지도 보급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엔진 사업에 대한 탑라인과 수익성의 그 여지가 좀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무조건 비싸야 되는 회사, 리딩 컴퍼니여야지 정상인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저희가 사업회사들을 중간에 가지고 있는 중간지주 회사잖아요. 근데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3개 사업장 중에 목포에 있는 HD 현대산모중공업의 수주 잔고의 퀄리티가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머스크한테 굳이 처음으로 수주를 한 메탄올 추진선 안 만들어도 되고 그거 현대중공업 거고 카타르에서 수주한 LNG 캐리어가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시장가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시장가보다 낮은 카타르 LNG를 하나도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현대중공업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가가 오른 LNG 캐리어만 수주를 했고 그리고 그 사업장의 레이아웃도 다른 데들은 다 70년대에 조성이 됐는데 여기는 90년대에 조성이 돼서 가장 최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도 좀 적고 효율도 잘 되어 있고 수익성이 그래서 다른 데들 막 5% 영업이익률 할 때 여기 혼자 지금 10% 이미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의 2년 뒤에 수주 매출의 그 결과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내년에 가장 계속 좋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많이 배당을 해서 올리겠죠. 중간지주 회사에. 그래서 HD 현대그룹 내에서 저희가 주주 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요새도 그 LNG 그거 로얄티 내요? GT, GT, 프랑스의 GT. GTT라고 네. 하는 회사한테 네. 로열티 내고 있고 지금 얼마 정도 뭐 이렇게 좀 나와요? 과거에는 저희가 10% 얘기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네. 5%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는 배도 안 만들고 열심히 한국에서 만들면 5%씩 다 떼간대잖아요.
그게 엔지니어링 회사의 그 큰 이점이죠. 와. 그럼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는 없어요. 이거. 자체적으로 실제로 시도를 했었고요. 예. 보통 저희가 되게 위험 화물이잖아요. LNG라고 하는 게. 그럼 그 위험 화물에 대한 그 위험을 무릅써 줄 수 있는 그 선주는 자국 선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와 SK해운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같이 기술 개발을 해서 그 옛날에 KC1이라고 하는 화물창을 실제로 만들었었고요. 그 만들어서 그 선박이 셋이 맨날 싸우는 그 소송의 그 결과물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라 저희가 분명히 초기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AS가 마무리되었다라고 제조 측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SK해운에서도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체선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안타깝지만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 뒤로 조선소들이 각각 자기의 기술로 분명히 지금 독립화물창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주는 주체가 있어서 그 배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 보여야 선주들이 갖다 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잘 투자해서 만들어서 GTT 화물창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몇십 년 동안 LNG 잘 수송해 왔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LNG가 괜찮으면 그 화물창 회사들 있잖아요. 뭐 동성 화이팅이라든가. 한국카본. 예, 그 회사들은 지금 투자 어때요? 괜찮아요? 그 회사들의 지금 현재 좀 좋아진 부분은 과거에 LNG는 얼마나 시황이 등락이 심했냐면 한 7년에 한 번씩 호황이 오고 다시 내려가고 해서 7년에 한 번씩 회사 매출이 막 2배가 됐다가 다시 반토막이 났다가 2배가 됐다가 막 이러기를 반복을 했었는데 이 화물 한계라고 하면 뭐냐면 일단 국내 조선 업체들이 LNG 캐리어 계속 더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LNG는 1년 캐파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지금 한 65척 정도가 아마 한국이 최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오션이 하는 것 말고 삼성중공업과 HD현대그룹이 하고 있는 거를 두 업체가 나눠서 갖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화물창으로 납품해야 되는 거에 대해 수량적인 한계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LNG는 지금 발주하면 28년, 29년에 인도 받거든요. 그러면 수주한 다음에 화물창 지금 화물창 업체한테 발주하면 그걸로 계약가 끝이에요.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 화물창은 재료비 변동 컨트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2013년 전후가 사실 LNG 시장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때는 보면 본행제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한 11에서 13% 이렇게까지 나는데 요즘에 보면 한 자릿수밖에 안 나요. 그 사이에 저희가 분명히 화물창 가격도 더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없다 보니 저희가 이익이 그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익의 절대값이 무조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개런티하기가 좀 어렵고 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만드는 척수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인지라 성장 사업으로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업체들 보면 밸류에이션이 다른 기자재들은 막 역사적인 고점 다시 뚫고 올라가거나 막 이런 데들도 있는데 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밸류에이션 뚫기가. 아무래도 사업이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묶여 있다라는 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다시 진행이 된다면 특별하게 더 발주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줄어들 선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LNG 캐리어 쪽 발주가 좀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LNG가 원래 수출 금지 항목이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느 정권 때 풀었냐면 오바마 정권 때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첫 번째 LNG 수출 터미널에서 수출하는 물량을 실제로 한국가스공사가 샀거든요. 그래서 사빈패스터미널에서 그 가스를 사오는 거를 계약을 한 걸 13년에 계약을 하고 실제로 배에 딱 실은 시기가 2017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인 물리적 수출을 시작한 게 2017년인데 17, 18, 19, 20, 21, 22, 23, 24 지금 한 만 8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갑자기 전 세계 1등 수출국으로 뛰어 올랐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간 거죠. 다른 데들은 LNG 수출만 50년씩 했는데 그래서 수출 승인 프로젝트의 그 수출 시기가 굉장히 빨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지역에서 저희도 LNG 수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줄 서 있는 데들이 글로벌 LNG 거래량만큼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정권 중간에 이제 선거를 진행을 하면서 LNG 수출 승인 프로젝트 일단 잠깐 중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민주당이 되면 LNG 이제 수출 안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게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친환경론자들에 대한 표심을 잡는 게 더 급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재차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LNG가 저희가 수출 개발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필요한 수송선이 반드시 발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에는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그럼 그 도크들이 LNG가 도크가 늘어날수록 그런 컨테이너선에 대한 도크는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 있죠. 아니면 탱커를 네. 아예 안 수주를 안 하던가. 그럼 컨테이너선 단가가 올라가는 요소가 될 수도 공급이 너무 쇼티지가 난다라고 예, 하면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오른 걸 감안해서 그러면 내년에 괜찮을 거. 오른 걸 감안해도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 HD현 한국조선해양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그 조선업종에 투자를 하실 때 저희가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베타가 더 클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자재 업체들은 한국 조선 업체들한테도 수주를 받지만 중국 조선 업체들한테도 수주를 받습니다. 근데 중국이 26년 이럴 때까지 선박을 만드는 양이 더 늘거든요. 근데 그렇게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기자재 밸류체인을 완비한 상태에서 증설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선업체만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에 들어가는 선박에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인데 매출 지역별 매출의 분위기를 좀 보면 중국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업체들이 속속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를 만들었을 때 무조건 필요한 기자재는 뭘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엔진이죠. 엔진 업체들 중에서 아직 가동률이 낮아서 향후에 남의 거를 더 받아가지고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상승력이 가장 많다라고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엔진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도 있죠. 아 분사했어요? 아니요. STX 중공업이 현대 사명을 받고 있어요. 가다 인수했지 왔다. 저희 못 본 사이에 일이 좀 벌어졌었네요. 그 STX 그룹이 망하는 바람에 예. 선박용 발전 엔진은 굉장히 MS가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 한 마켓시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 엔진은 그래서 그걸 딱 전환을 해서 K9 자주포에 납품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조선 매출이 제일 높진 않지만 조선에 어쨌든 약간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뭐 피팅 업체들도 있고요. 뭐 삼광밴드 그리고 태광 그리고 단조 업체들 중에서도 태온 같은 업체도 조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조선 사업 매출이 한 20%대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런 업체들 말고도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 중에 뭐 케이프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 엔진에 들어가는 엔진사를 샀다가 지금 다시 뱉어낸 뭐 인하전공 막 이런 업체들도 있고. 아니 조선주가 근데 계속 오르다가 오늘 좀 조정받고 있잖아요. 12월에는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12월은 사실 잔여 남아있는 수주권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4분기는 계절적으로 조선 업체들에게 굉장히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작업일 수가 일단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3분기 때까지보다 만들었던 단가가 더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 4분기가 좀 클로징이 되면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게 내년 1분기 초반일 거라서 저희는 뭐 오늘의 조정은 11월까지 이제 저희가 북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좀 생겼던 그 수익률의 바이어스를 좀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아까 저희 방송 찍기 전에 좀 투자자분이랑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좀 크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